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소름 끼치는 전개로 가득했던 친밀한 리플리 84회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건양그룹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이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심리전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네요. 이번 회차에서는 가짜와 진짜의 경계가 무너지고 복수를 위해 원수에 따지되어야만 하는 정원의 비극적인 선택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그럼 건양과 별채의 싸늘한 공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공난숙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건양가 주변을 맴돌며 권력을 휘둘렀던 난숙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린 쥐와 같은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영채를 가짜 수하로 내세워 얻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자 난숙은 이제 이성이 마비된 듯한 모습을 보였죠. 위기감을 느낀 그녀가 다짜고짜 건양가로 쳐들어가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 집 거실 한복판에 서서 악을 쓰는 난숙의 모습은 탐욕이 인간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단면 같네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폭주하는 이유는 아마도 진태석이 자신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난숙은 진태석의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실 때문에 가장 먼저 제거될 대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딸 영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건양그룹 부사장실에서는 정적을 깨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세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교하게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말았죠. 82회에서 하늘이 USB를 가로채기 위해 설치했던 그 카메라가 결국 세운의 눈에 띄고 만 것입니다. 카메라를 손에 쥔 세운의 떨리는 손과 그 눈동자에 서린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세운은 그동안 정원을 향한 순애보적인 사랑을 지켜왔고 심지어 아버지 진태석과 대립하면서까지 그녀의 편에 서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믿었던 정원과 하늘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세운의 영혼을 통째로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을 것 같네요. 이 카메라를 통해 하늘이 기범의 살해 장면이 담긴 USB의 위치를 알아냈다는 사실까지 세운이 유추하게 된다면 세운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지옥에 갇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느낀 충격은 단순히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쾌함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정원이라는 여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던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원과 헤라 그리고 하늘은 차분하게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헤라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죠. 자신의 친딸 수아를 눈앞에 두고도 모질게 대했던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 헤라는 정원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책략가로 변모한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마주 앉아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은 이제 건양가 내부에 거대한 반란군이 조직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 같네요. 특히 헤라가 정원에게 건네는 조언들은 매우 날카롭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태석이라는 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그가 가장 원하고 갈구하는 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정원 역시 자신의 친부를 죽인 원수와 한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치면서도 헤라의 말대로 칼에 숨긴 채 원수의 품으로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결속력은 진태석의 공포정치를 무너뜨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지네요. 진태석이라는 인물을 보고 있으면 정말 기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라면 아버지조차 냉혹하게 살해한 그였지만 오직 한 사람, 하늘아에게만큼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태석은 헤라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헤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욕망에 가까운 것 같네요. 헤라는 이런 태석의 심리를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태석에게 정원을 딸로 받아주면 예전의 착한 아내로 돌아가주겠다고 제안했죠. 이는 태석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린 아주 위험하면서도 치명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태석은 헤라를 예전처럼 자신의 곁에 두고 통제할 수만 있다면 설령 그 대상이 눈엣 가시 같은 정원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죠. 결국 태석은 정원을 친딸처럼 대해주기로 약속하며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적을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정원에게 있어 진태석의 딸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숨이 막히는 형벌과도 같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부인 기범을 무참히 살해한 영상을 본 정원이 그 살인자의 손을 잡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피눈물이 나는 일이죠. 하지만 정원은 헤라의 조언대로 이 지옥 같은 연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태석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심장을 찔러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정원이 진태석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가 성문 안으로 진입하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줍니다. 이제 정원은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고 딸이라는 더 견고한 가면을 쓴 채 진태석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할 것 같네요. 그녀가 태석의 다정한 연기 앞에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증오심이 언제쯤 폭발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쫄깃해지는 회차였습니다. 이제 84회 이후의 전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세훈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정원과 하네라의 복수 계획에 큰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세훈이 이 카메라를 설치한 주범이 하네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 아버지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과연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비록 아버지가 괴물일지라도 자신을 속이고 감시한 정원에게 등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원이 진태석의 딸로서 가문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서 가짜 수아인 영채의 입지만 급격히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채는 정원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에 분노하며 난숙과 함께 더욱 악랄한 계략을 꾸밀 것 같네요. 진태석은 헤라를 가졌다는 착각 속에 정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겠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깨닫는 순간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헤라 역시 겉으로는 태석에게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정원을 위해 태석의 자산과 권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치밀한 공작을 이어갈 것으로 추측되네요. 여러분, 이번 84회는 정말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정원의 눈에 서린 그 서늘한 복수심과 하네라의 노련한 심리전이 맞물리며 극의 밀도가 최고조에 달했죠. 이제 건양가라는 거대한 성곽안에서 진짜와 가짜,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인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정원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단죄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훈은 이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